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이틀째 호남 일정을 이어가며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문 전 대표는 23일 오전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조기 대선과 호남 정치를 주제로 열린 광주 전남 언론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는 없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회초리를 든 광주 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머니입니다. 광주 전남이 다시 한번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는 최영준 광주 전남 언론포럼 부의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요 인사 및 패널 소개와 문 전 대표의 기조 발제, 토론 등의 순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명주 KBC 광주방송 보도국장의 사회로 김영태 무등일보 논설주간과 김옥조 광남일보 편집국장, 김삼원 CBS 광주방송 선임기자, 송영일 연합뉴스 광주 전남본부 취재국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많은 국민들이 특히 여기 호남에서 정말 기적 같은 그런 많은 지지를 모아주셨는데 제가 그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때문에 오늘날 이런 우리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또 송구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번 대선을 더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두 번 다시 실패 없다. 한 번 더 저희 문재인의 손을 잡아주시면 이번에는 정권까지 꼭 해내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좀 제대로 정상적이고 상식의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아주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그 광주 5.18에 대해서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5월 항쟁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고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80년대 50 군부 독재 정권 아래서 대한민국 각 지역의 민주화 운동은 모두 광주에 대한 부채의식, 그때 광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광주를 고립되게 만들었고 외롭게 만들었냐 하는 반성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5월 항쟁이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실패하는 바람에 6월 항쟁 역시 미완의 국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독재 유산 그리고 독재 유산의 뿌리에 다 있는 친일 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적폐들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촛불혁명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5월 광주의 정신을 완성시키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전일빌딩에 헬기 소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국가수의 감정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가 광주 항쟁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한 앞으로 규명해야 될 그런 진실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도 광주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설 제3기 민주정부는 이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고 또 책임을 묻고 피해 입은 분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광주 정신을 앞으로 계속 개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의민주 정치가 작동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나선 것이 저는 지금 촛불 집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그 근본 원인은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보여준 또 역대 새누리당 정권들이 보여왔던 그런 편가르기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다 함께 품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국민들을 편을 갈라서 지역을 나누어서 어느 지역은 차별하고 홀대하고 소외시키기도 하고 또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종북이라는 색깔론으로 적대시하고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치가 이런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눈물을 늘 만들어내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근본 해법은 정권 교체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재는 저는 다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결정은 탄핵을 인용하는 그 결정밖에 없습니다.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칩니다. 지금 많은 탄핵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만 인정돼도 그것은 뭐 탄핵을 여러 번 해도 남을 만큼 무겁습니다. 근래에 밝혀진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 이거 하나만 해도 대통령은 10번도 더 탄핵되어야 마땅합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결정을 하리라고는 저는 뭐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탄핵 결정의 시기도 저는 상당히 빠르리라고 예상합니다. 늦어도 2월 말 또는 3월 초면 충분히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특검 수사에 의해서 또는 많은 언론들의 추적 보도에 의해서 이미 탄핵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이런 탄핵 사유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쳐야 되는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절차들도 늦어도 2월 말 3월 초면 끝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다면 다음 대선도 그만큼 성큼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기 대선에 대해서 또 이번에는 인수위라는 과정이 없는 그런 대선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제대로 준비되고 검증된 그런 후보가 절실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개헌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개헌을 공약했고 참여정부 때도 개헌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개헌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말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이 대선 전에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시기상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그 개헌은 국민들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되고 국민들이 주체로서 논의에 참여하는 그건 국민 주권적인 개헌이 되어야지 정치인들끼리 정권 연장이라든지 정치적 이해 타산에 따라서 논의되는 그런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개헌은 지금 국회에서 이미 구성된 개헌 특위의 논의를 거쳐서 대선 때 후보들에 의해서
개헌의 내용과 로드맵이 공약이 되고 그에 따라서 다음 정부 초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순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2018년 6월에 우리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헌 논의를 잘 모아나가면 개헌 국민투표를 별도로 해서 또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이 2018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헌 로드맵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저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선 결선투표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미 결선투표제를 공약한 바 있었습니다. 제가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반드시 과반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 대선 때 다 아시다시피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단일화의 과정이 흔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저는 그것이 지난번 대선의 패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결선투표제가 있다면 이런 인위적인 단일화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본선에서 겨루면 국민들이 표로서 단일화시켜 주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앞선 후보가 결선투표에 나서면 그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 정당들의 경우에 이런 대선의 장에 자신들의 후보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고 자신들의 정강 정책을 선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정권 교체의 걸림돌이 될까 봐 후보를 내지 못하거나 후보가 완주하지 못합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심상정, 이정희 진보정당의 두 후보가 중도에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결선투표제가 현행 헌법으로 가능하냐라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은 지금 현행 헌법으로는 불가능하고 헌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국회에서 그런 헌법학계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여야 간에 이렇게 원만하게 결정하면 저는 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것이 개헌 사항이라는 헌법학계의 해석에 따라서 개헌 과제 속에 결선투표제를 포함시켜서 공약을 한 바 있었습니다. 우선은 가장 지지가 높은 후보가 가장 확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 부동표 그 선거는 확장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도나 부동표로 지지를 확장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호남 민심에 대해서도 다른 특별한 뭐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호남 민심에 귀 기울이고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찰하면서 이제는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이 정권 교체에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확실히 드리는 것, 그런 것이 제가 호남 민심을 더 붙잡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드리면 저는 우리 당의 후보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당의 대선 주자들과 함께 경쟁하는 것만 해도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한 것이고 우리 당이 그만큼 더 성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빨리
좀 구정치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 당의 대선 주자들은 모두 다 구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새로운 정치를 지향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장 강력한 위협적인 경쟁 대상도 당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 내의 그 경쟁자들이 저는 뭐 가장 이렇게 강력하고 위협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후보들 가운데 왜 문재인인가? 저는 뭐 많은 말씀 드릴 수 있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대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 여기에 대한 의지가 가장 절실하고 그래서 가장 책임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과거 민주화운동 때부터 인권 변호사 활동 그리고 지금 정치에 들어와서도 일관되게 세상을 바꾸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변화 개혁 저 문재인이 책임자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저는 또 참여정부 때 많은 개혁을 해보았습니다. 성공한 개혁도 있고 실패한 개혁도 있고 당대에는 성공한 뜻이 보였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되돌아간 그런 개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혁을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될지 하는 것도 가장 잘 아는 후보입니다. 또 그런 면에서 가장 준비된 후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준비된 후보라는 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만큼 절실한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조기 대선일 뿐 아니라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보통 때에는 인수위 2달 동안 정책을 정리하고 정책의 로드맵을 만들고 또 총리 이하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 산하 각종 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를 구성하고 또 청와대 비서실을 짜고 이렇게 아주 광범위한 인적 진종을 짤 그런 준비 기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 기간 동안 국정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첫 단추 잘못 끼우면 5년 임기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준비된 후보가 절실한데 저는 저만큼 준비된 후보가 없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검증이 끝난 사람입니다. 저는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많은 공격받았고 또 언론이나 또는 뭐 권력기관으로부터 뒷조사도 많이 당했지만 틀어도 문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평을 들었어요. 청렴하고 정직하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증이 끝난 후보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또 부정부패 척결이나 정경유착의 청산에도 가장 책임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이런 거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 출신이라 하더라도 서울에 사는 분들의 눈에는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과거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았던 것은 바로 우리가 지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방에 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이 망한다라는 그런 절실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후보라고 저는 또 자부하며 그래서 가장 제가 책임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